제가 들고 온 작품은 뮤지컬 어세신이고요.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 20세기 뮤지컬계의 혁신가 스티븐 손더하임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손더하임의 작품이 이제 스위니 토드 컴퍼니 어세신 이렇게 소개됐고 손더하임 원작으로 영화화된 숲속으로도 개봉한 적이 있어요. 숲속으로를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었죠. 맞아요. 전에 이야기하셨었어요. 네. 어세신은 암살자잖아요. 네. 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암살범들을 소재로 한 레비 형식의 블랙 코미디고요. 암살범들. 네, 암살범들을 소재로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레비란 대체 무엇인가 잠시 탐구 시간을 가져보면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네, 두산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레비는 특정 주제를 가진 버라이어티 쇼를 레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뮤지컬의 한 장르라기보다는 그냥 더 큰 범위를 나타내고요. 춤과 노래, 시사 풍자 등을 엮어 구성한 가벼운 총극으로 뮤지컬의 전 단계 또는 뮤지컬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뮤지컬과 달리 줄거리가 없다. 하지만 주제가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없는 보드빌과 구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전적음이고 그러니까 뮤지컬에서도 이제 레비 뮤지컬이라고 있어가지고 뭔가 일관된 줄거리나 서사적인 흐름이 있다기보다 좀 단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관통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옴니버스 영화 같은 네, 느낌이네요. 약간 옴니버스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줄거리 요약이 힘듭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랩이란 무엇인가를 가져왔어요. 그 언제부턴가 교묘하게 사전을 이용해서. 네. 이제 시작은 시공간을 특정할 수 없는 미국의 축제의 날에서 장면이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막 회전목마 돌 것 같고 네. 피에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미국의 그 밤 축제 있잖아요. 네. 그런 축제 장터예요. 한 사격장 주인이 호객행위를 하는데 네. 사격장 주인은 이봐 친구 일이 잘 안 풀려? 우울해? 배가 좀 아파? 그럼 대통령을 쏴봐 라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면서 총을 이렇게 막 놔뒀고요. 신선한 호객행위인데요. 네. 네, 거기 뭐 이렇게 타겟으로 대통령들이 있나요? 나중에 이렇게 띄워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암살범들이 자기 시대의 자기 복장을 하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호객행위 이렇게 홀려서 총을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 서로 네 총이니 내 총이니 뭐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총을 다 구매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암살범은 누굴까요, 여러분? 저 확신을 못 하겠는데 그냥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링컨의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로 이야기할 시작합니다. 걸. 네. 사람들이 총들을 막 구매를 했을 때 뒤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오면 이제 사격장 주인이 어이 보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장 취급을 해줘요. 그러면 굉장히 젠틀한 남부신사처럼 다정하게 다른 암살범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총을 구입을 하면서 그때 흘러나온 넘버가 Everybody Got the Right에서 우리에게 모두 권리가 있다라는 노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진취적인 곡으로 미국은 자유국가다. 꿈을 꾸면 모두 할 수 있다. 실패도 자유다. 우리는 모두 꿈꿀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취적인 노래를 부르고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하면 두두두두 하면서 총소리 팡 나고 그게 이제 시작되게 돼요. 링컨 바로 죽었나요? 네. 빠르게 죽는군요. 네. 이제 장면은 1865년 4월로 넘어가고요. 링컨을 쏘고 버지니아주 농장으로 도망친 부스에게 이제 나오지 않으면 헛간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군인들이 위협을 해요. 동료는 부스를 버리고 바로 투항을 하고 이제 다리도 다치고 혼자 남은 부스에게 발라디어가 나타납니다. 발라디어는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의 발라디어고요. 발라디어는 심각한 분위기와는 달리 굉장히 명랑한 미국 민요풍으로 컨트리풍으로 이제 부스를 설명을 해요. 얘는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 하지만 뭐 이런 마음을 먹어서 링컨을 쐈고 이 상황에 처하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그에 반대되게 부스는 진중하고 비장하고 열정적으로 자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독재자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자기 변호를 해요. 예,
굉장히 그 넘버가 뮤지컬적이고 네. 약간 장엄한 아리아 같은 그런 선율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아리아를 부른 부스는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이제 발라디어는 왜 그랬어 잔 네가 다 망쳤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면서 이제 그 장면을 또 넘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 그 암살자들이 모여졌던 그 장면부터 그냥 그 암살자들 각각의 장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때마다 발라디어가 나와가지고 좀 비꼬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 발라디어나 이런 내용 노래 가사 안에 뭐 왜 죽였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그 보통 암살범들이 자기 변호를 하죠. 이런 나와서, 이유 때문에 난 죽여야 한다. 뭐 이런 없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발라디어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 자체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품이 주인공을 꼽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이에요. 형식이 그렇잖아요. 분산근첩으로 보여서. 근데 굳이 주인공을 꼽자면 이제 부스랑 발라디어인데 발라디어는 약간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각각의 암살범들이 저격 장면이나 아니면 잡힌 후에 최후를 맞을 때 그런 장면은 보통 나오고 자기 입장을 계속 항변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했어야 했다 뭐 이러면 이제 발라디어는 거기에 동조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반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등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명랑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암살범도 까고요. 암살범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모두 권리가 있잖아 뭐 이런 노래처럼 미국은 자유국가니까 줄에 맨 앞에 설 때까지 노력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와닿기 힘든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까고 이렇게 모두 까기 인형이 그러면서 약간 사람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뭐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후세의 관점이라던가 이런 걸 대변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부스는 사격장 주인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막 대장 막 이러면서 죽혀 세워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선구자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암살범들의 시초 뭐 이런 걸로 떠받들여지는 그런 걸로 나오고 암살범들은 다 자기 시대에서 대통령을 쏜 상황이나 뭐 아니면 쏘아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시대 배경을 살려서 자기 옷도 입고 있고 주변 인물도 딱 그 시대의 복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암살범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술 마시고 뭐 이런 장면들도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근데 그때마다 부스는 이제 꼭 끼어들어서 뭐 암살범들한테 총을 쥐어준다던가 살짝 권하듯이 아니면 얘가 항변할 때 같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 흥을 놓아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유혹하는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그런 역할을 부스가 계속하고 있고요. 암살자가 총 몇 명 나와요? 총 9명의 암살범들이 나오고요. 암살범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암살에 실패한 사람들도 같이 나와요. 정말 많은 암살범들이 존재하는군요. 총기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암살범들을 소개하던 이 극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부스만큼 유명한 암살범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누가 가장 유명할까요? JF 케네디를 그렇죠. 죽인 네, 1963년 11월 텍사스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리 하비 오스월드의 장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첫 그 사격장 씬에서 다른 암살범들은 미리 다 한번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합창을 하고 부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자기 씬을 챙겨가는데 오스월드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연극적 장치가 발라디어를 맡았던 배우가 오스월드 연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스왈드가 등장할 때는 발라디어가 나오지 않나요? 네, 그 직전 발라디어는 계속 이제 암살범들을 약간 조롱하고 비꼰 노래를 하다가 암살범들이 이제 합심해서 굉장히 이렇게 행진곡 같은 걸 부를 때 약간 쫓기듯이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 퇴장 후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오스월드로 등장을 하게 돼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은 사실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밝혀진 부분도 있고 음모론도 되게 많은 사건이고. 근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그냥 개인적인 동기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그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던 오스월드 앞에 이제까지 소개된 모든 암살범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부스를 선두로 오스월드한테
대통령을 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악마의 속삭임이. 네, 진짜 악마의 속삭임으로 꼬셔요. 넘어갈 것 같이. 네, 처음에는 아니야 차라리 내 아내를 쏠게 내 애들을 쏠게 막 이러면서 막 저항을 하던 리는 결국 넘어가게 되고요. 라이프를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간 후에 음악이 이제 암살범들의 합창으로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탕 소리가 나고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다시 사격장으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오스왈드까지 합세해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다시 첫 번째 불렀던 Everybody Got the Right 하면서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 자유니까 막 이러면서 합창을 하면서 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누군가 유혹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암살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던져주면 유혹을 해서 꼬임을 한 거는 그 마지막 장면 빼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식인가요? 그렇지는 그런 건 않아요. 아니에요? 네. 저마다 이제 자기 동기를 확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다들 저마다 이유로 쏘는 거지 누군가 유혹 때문에 넘어갔다라고는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그러니까 됐겠죠. 되게 쇼킹한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악마 때문에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면 실제로 그 살인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의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속삭였다. 누가 나한테 시켜서 그랬다. 어쌔신은 스티븐 손드하임이 작사 작곡하고 존 웨이드먼이 극본을 맡은 뮤지컬이고요. 스티븐 손드하임은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죠. 토니상 최다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랑 조금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일단 손드하임 미국 발음이 왜 이렇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영국 뭐 이런 출신지도 다르고 오페라의 유령처럼 웨버의 작품은 굉장히 화려한 장치와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로 대표되고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상업적인 뮤지컬을 하죠. 근데 손드하임 같은 경우는 좀 멜로디적인 음악이라기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음악을 선호를 하고요. 작사도 본인이 보통 하는 편인데 그 작사도 영어의 언어적인 유희를 좀 많이 살리는 작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됐을 땐 그걸 좀 살리지 못해가지고 손드하임 뮤지컬의 맛을 좀 덜 살린다 이런 평이 있는 것 같고요. 둘이 근데 생일마저 3월 22일로 똑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요? 네. 이러면 사주팔자를 믿어야 되겠는데요. 역시 사주팔자 과학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 3월에 손드하임이 90세 생일을 맞았고요. 그거를 축하하는 공연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유튜브상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다들 힘들지만 특히 공연계는 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네, 그래서 공연계 위로도 되고 활력도 돋을 겸 손드하임 90세 생일 잔치를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집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뭐 이런 걸로 손드하임 작품의 뮤지컬 넘버들 또는 연주곡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드하임은 뮤지컬 작곡가라는 자가 조금 확실한 작곡가로서 자기의 노래는 극의 일부고 이거는 그냥 노래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자기는 극작가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는 하나의 대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작곡이 돼야 되고 사실 뮤지컬 중에 막 이렇게 갈등 상황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한다던가 좀 뜬금없이 튀는 장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작곡을 할 때 무대 장치나 아니면 이 무대에 몇 명이 서고 어디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작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악보에 지문까지 이때는 이런 감정을 섞어서 이때는 어떻게 뭐 이러면서 연기나 연출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좀 작곡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작곡이네요. 네. 그리고 뮤지컬에서 습관적으로 쓰이는 리프라이즈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같은 멜로디인데 뭐 다른 대사를 입힌다던가 아니면 다른 캐릭터가 입혀서 후반부에 다시 그 음악 나오는 걸 리프라이즈라고 하잖아요.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어쌔신 리프라이즈가 좀 나오는 작품이고요.
손드하임은 그걸 좀 의도 없이 관습적으로 그냥 쓰는 거를 싫어했던 것 같고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 매 순간 이렇게 다른데 멜로디가 좋다는 이유로 같은 음악을 반복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극적인 음악이 너무 쉬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는데 너무 쉬운 음악은 그만큼 뒤가 그냥 예상되는 뻔한 소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실제로 그래서 손드하임 음악을 들어보면 약간 불협화음이나 변박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뮤지컬 보고 나오면 뭐 되게 유명한 대표곡 같은 경우는 좀 흥얼거리면서 나오게 되잖아요. 손드하임의 음악은 좀 그런 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귀에 남지 않는다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 그럼 바꿔 생각해보면 이제 손드하임 같은 경우는 극의 노래를 완전히 녹여내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극과 이제 분리돼서 노래를 따로 이제 흥얼거리거나 그렇게 분리시키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성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수학으로 전공을 살릴까 고민할 정도로 수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수학이랑 화성학이랑 좀 매치되는 부분이 있다잖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화성이나 불협화음 그런 쪽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뭔가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이 엄청 확고하신 네, 분이네요.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하는 작가예요. 근데 어쌔신은 멜로디 좋은 게 좀 많이 있어요. 흥얼거리게 되나요? 네, 되게 흥얼거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음악들을 좀 쓰거든요. 뭐 발라드 오브 부스 같은 경우는 발라디어가 부르는 거긴 하지만 이제 컨트리풍의 민요를 쓰고 발라드 오브 귀토 같은 경우는 귀토가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가스펠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의 행진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대중적인 멜로디가 좀 제법 들어옵니다. 장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중에 네 취향 하나쯤은 있겠지 이거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손드하임 특유의 그런 멜로디들도 들리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쌔신은 극 자체나 형식 자체는 굉장히 손드하임적이고요. 음악적으로는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상영한 연도가 언제예요? 한국은 2005년에 초연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서 오프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했어요.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좀 인기를 얻으면 이제 브로드웨이로 진출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어서 브로드웨이로 넘어갔을 때 시간 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걸쳐서 2000년대 한번 할까 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9.11 테러가 터지면서 그게 또 취소되고 해서 브로드웨이는 2004년 때 넘어가서 그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뭐 토니상 뭐 5개 휩쓸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어쌔신은 찰스 질베르토라는 극작가의 작품에서 시작이 됐는데 베트남 참전병사가 어떻게 휘말려서 대통령을 암살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대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간에 녹여낸 다른 대통령 암살범들 얘기에 오히려 더 흥미를 느껴가지고 아 그럼 이걸로 좀 다른 뮤지컬을 만들어 볼까 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대통령 암살범뿐만이 아니라 뭐 브루투스라던가 전 세계의 암살범들을 다 다뤄볼까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져서 딱 주제를 좁혀서 미국의 대통령 암살범들로만 이야기를 꾸렸고요. 암살범들이 다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뭐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어서 썼다. 아니면 친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썼다. 스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썼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이걸 좀 사회적 시스템 탓으로 생각해서 썼다. 근데 뭐 일부는 되게 정치적이고요. 일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을 쏘는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을 쏘기로 결정했다는 그 부분에서 뭔가 약간의 비슷한 열정? 광기 같은 것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조각들을 맞춰 놓으면 훌륭한 모자이크 작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서사 드라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레비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캐치같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기자랑하는 그런 작품들을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어쌔신을 좋아하게 된 거는 마지막 장면이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대통령 암살범 자체가
관객들로서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소재이고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발라디어가 정확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애들이 난 이래서 대통령을 쐈어 이랬을 때마다 그래서 무슨 헛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까대고 야 그건 이유가 아니지 다른 방법을 찾았었어야지 뭐 이런 근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 뭐 이런 정도의 공감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가 근데 그 발라디어가 오스왈드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제 발라디어한테 공감을 했던 관객들로서는 이제 암살범들한테 좀 더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우울한 오스왈드를 부스가 정말 잘 꼬시는데요. 네가 없으면 우리는 각각의 그런 실패자들밖에 안 된다. 근데 네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 세상과 소통하고 싶으면 소통하고 싶으면 우리랑 소통하면 된다. 세상과 뭔가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게 없어? 불행을 같이 나누면 되지. 막 이러면서 사기꾼은 타고난. 어떻게 저렇게 잘 부추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불행은 그의 아내의 불행이 될 거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넌 그냥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기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막 꼬셔요. 정말 잘 꼬시거든요. 지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것 같아요. 연기력들이 되니까 굉장히 혹할 만한 장면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가 결국 총을 쏘고 정말 이제 부스로 시작해서 오스왈드까지 그 암살범들의 서사가 그때까지는 이렇게 약간 별개로 있었던 서사가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암살범들이 말했던 우린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어. 그거를 그 총 쏘면서 극 자체도 이제 또 하나의 로 묶여지는 그런 부분을 보는 카타르시스가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걔네들이 막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자유국가 막 이러면서 우리에겐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함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노래는 굉장히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은 상념은 많아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이성과 이 감성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런 작품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넘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부스랑 발라디어 나오는 모든 넘버들 다 좋아하고요. 근데 그거를 별개로 처음 2005년 공연 제가 영상으로 봤었는데 그때는 별 감흥 없다가 영상을 보면서 좋아하게 된 노래가 A Mercy of Your Love라고 이게 남녀 듀엣 곡이에요. 제럴드 포드 암살 미수범인 리넷 프롬과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범인 존 힝클리가 부른 듀엣송인데 이제 둘 다 각자 프롬은 연쇄살인범인 찰스 맨슨에게 그리고 힝클리는 조디 포스터에게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을 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서정적으로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되죠? 하면서 감미로운 발라드를 둘이 부르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2009년 공연은 직접 보러 갔었는데 화면에 조디 포스터 얼굴들을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각각 하나씩 띄워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잘해만하다. 아니 조디 포스터가 미인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혹할 만한 미인인가 싶으면서 그 노래가 정말 감미롭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노래 자체가 좀 좋아서 그 극과 따로 띄어내서 그냥 듀엣으로도 사람들이 제법 커버곡을 올리기도 하는 거여가지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봤던 게 우리나라 배우들이 한 한국판을 보신 거죠? 네, 2005년판에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거는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거를 KBS 예술무대 이런 데서 한번 그 중요 장면들 가지고 방송을 해줘가지고 저는 그 방송본을 봤었죠. 편집된 걸로? 네, 그래서 몇몇 부분이 잘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있었던 영상이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되게 좋아했었고 그 작품을 보게 된 게 2005년 초연작에 오만석 배우랑 엄기준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만석 배우는 닉슨 암살하려고 했던 사무엘 비크 역을 했고
엄기준 배우가 부스 역을 해서 그 두 분의 역할을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발라디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저 배우는 봤더니 이제 최재웅 배우였고 네, 그때 최재웅 배우를 처음 알게 되는 작품이죠. 네. 아니 근데 엄기준 씨 그 사기꾼 같은 남 꼬시고 그거 엄청 잘하실 것 같네요. 정말 잘합니다. 너무 찰떡인데요. 그러면서 젠틀한 남부 신사의 이미지까지 너무너무 잘했고요. 오만석 씨가 연기하는 사무엘 베크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연극적인 장면만 있는데 혼자 자기 트럭을 이렇게 몰면서 닉슨한테 말을 전달하듯이 내가 닉슨 네 새끼를 뽑는 게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햄버거를 막 먹으면서 그런 걸 녹음하는데 정말 미친놈 같고 연기들을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 2005년 보고 2006년 재현한 작품을 봤을 때 저는 2005년 작품은 좀 잘라진 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장면에서 이 장면 좀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원래 뮤지컬 작품이 좀 처음 본 거를 되게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약간 새끼오리 같이 각인 효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05년하고 2009년 봤을 때 최재형 배우만 다시 그 발라디어 역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재형 배우가 말하기를 2005년 작품 할 때 2주 전에 연출이 그만뒀대요. 2주 전에. 네, 그러면서 연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돌아가니까 와. 굉장히 그 장면 자체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2009년 작품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짜임새가 훨씬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2005년 토월극장에서 했는데 토월극장이 대극장이거든요. 그리고 2009년 소극장에서 했어요. 신촌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처음부터 소극장 출신 뮤지컬이다 보니까 대극장에서 하면 굉장히 좀 비어있는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좀 횡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더 2009년은 짜임새가 있었고 근데 최재형 씨 인터뷰 보니까 근데 장면 에너지는 2005년이 조금 더 나았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연출이 없으니까 악에 맞춰서 다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 장면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가 있었대요. 절박함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장면에 그 파워가 좀 더 2005년이 나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위기 상황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듭니다. 네, 그때 그 힌클리로 김무열 씨도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다 나왔구나.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네요. 네, 그때 보면 이 배우가 이때 나왔다고 뭐 이런 진짜. 사람들이 2005년에도 많았고 2009년 저 보러 갔었잖아요. 네. 힌클리가 그때는 김대명 배우였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김대명 배우 몰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대명 씨를 봤었다니 모르고 봤었는데 내 눈 이미 공눈이었구나. 네. 어쌔신이 우리나라에서 3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도 했는데 그때는 배우 황정민 씨가 연출을 맡으면서 출연도 같이 하셨고요. 이때 좀 언급하고 싶은 건 이정은 배우가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가 사라 제인 무어 역으로 출연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족같아서 2주 전에 그만뒀을까요? 되게 궁금하다. 그러게 왜 그만뒀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남은 배우들은 또 그걸 살리려고 애를 썼을 텐데 네, 말 나온 김에 그 좋았던 배우진들 중에 한 명만 소개를 하자면 지금 누가 할지 알 것 같아서 한입이 아니에요 사실죠. 최재형 배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너무 사랑이 뻔한 거 아니에요? 왜? 뭐? 네, 그때 어쌔신 때 이름을 봐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스릴미를 보러 가자는 거예요. 스릴미를 보러 갔는데 그 배우가 거기 딱 있었던 거지. 운명이죠.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군요. 그렇군요. 네, 그때가 그 유명한 스릴미 초연 2007년이었고요.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전문을 못 나오고 저도 처음으로 회전문 돌아봤던 작품입니다. 거의 같이 끼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최재형 배우 대표작으로는 스릴미, 그날들, 사회찬민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꾸준히 뮤지컬, 연극 이런 걸로 무대를 쓰고 있고 TV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아차라. 그쵸,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 거기에서 여장 했던 여장 남자. 그걸 나왔었죠. 그리고 비밀의 숲에서도 형사 역으로 나왔었는데 약간 장르 드라마 쪽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비주얼 같은 게 거기 좀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밀의 숲 볼 때 네. 배신하는 거 아니야? 범인 아니야? 막 이러면서 배신자의 상을 가지고 있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봤는데 네, 그래도 투덜투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형사였고요. 헤드윅도 하지 네, 않았냐? 헤드윅도 했었어요. 여장 남자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러네요. 최근 공연 중에 못 본 거는 일리아드라는 작품으로 1인 그 연극인데요. 어떤 공간에 갇힌 채 전쟁이 끝나야만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나레이터라는 인물을 연기를 해서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자기의 옛 추억 속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쫙 해설을 해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듣자마자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뭔들 못하겠어. 아니 근데 진짜 신인지 인간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계선 상의 그런 인물? 그러면서 약간 관조적이고 방관자적인 해설자 역을 정말 잘하거든요. 약간 어쌔신의 발라디어도 그렇고 그러네요. 판타스틱스에서도 약간 그런 역을 맡았었고 사회찬미에서 나오는 사내 역도 약간 이게 인간인가 악마인가 뭐지 싶은 그런 역이 있거든요. 좀 그런 역할에 전문이네. 특화되어 있는 배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요새 공연을 잘 안 보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어쌔신 해야지 하고 요새는 뭐 하시나 이렇게 검색해보니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연이 9월 5일에 끝났더라고요. 아이고 아깝게 저는 끝났네. 검색을 한 9월 8일쯤에 했는데 어머. 너무 뒤늦게 알아서 제발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재형 배우가 굉장히 다작하는 배우고 한때는 들어온 순서대로 한다 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여서 제가 팬이긴 하지만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본 것 중 하나가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게 뮤지컬이 네, 그게 영화화도 되고 원작은 소설이죠. 네. 근데 제가 그 소설 작가를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뮤지컬을 안 봤었는데 최재형 씨가 다시 하고 싶은 작품으로 작품 외적으로 그때 뭔가 팀워크나 뭐 이런 게 탁탁탁 잘 맞아떨어졌던 작품이어서 한다면 용의자 X의 헌신을 다시 해보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다시 나오면 그것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볼 게 많네요. 네. 마심으로 배우 소개를 했는데 최재형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넘버나 이렇게 장면들이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브로드웨이 장면이나 뭐 거기 OST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0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영화 락스타겐 투 스모킹 배럴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